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망사용료법으로 모질이, 찌질이, 찌꺼기 구별하기 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자유, 시장, 미래, 개방, 공유, 쌍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망사용료법, 망이용료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단톡방, SNS, 유튜브를 이용하시거나 오징어 게임, 변호사 우영우 같은 콘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망사용료법은 모질이, 찌질이, 찌꺼기급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판단 자료라고 생각하여 이 동영상으로 특별히 다루기로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망이용료법 소리가 들려오면 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건 아주 나쁜 법이야, 큰일 날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 하신다거나 뭐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셨다간 모질이, 찌질이, 찌꺼기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모질이이고 얼만큼 찌질이인가를 비유로 설명드리면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최고의 가치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비라는 사람은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엉뚱한 옆집 아저씨가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은 자기 공로 때문이므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인 것도 모른 채 멀뚱멀뚱 그 옆집 아저씨한테 돈을 건네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이것은 모질이, 찌질이를 넘은 아마 자기 도리를 못하는 찌꺼기급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TV 뉴스에서 망사용료법에 대한 기사를 그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보는 순간 이게 머리칼이 쭈뼛하며 무거운 불안감이 느껴졌고,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어떤 놈들이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야. 이 법을 만든 데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아주 이해가 안 되고 틀렸다,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뉴스를 전하던 앵커도 뭔가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어느 쪽이 맞고 틀리는지는 판단이 안 서는 듯한 눈치가 보이길래 그 화면에다 대고 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걸 잘합니다. 그건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법이야. 큰일 나는 법이야. 그러고서 이제 여러 단톡방에 결론만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 플러스 미래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악법. 10년 후면 가론유다 플러스 이완용 플러스 빨갱이 플러스 친일 매국노를 합한 것을 뛰어넘는 악역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 되게 거창하고 좀 살벌하게 표현을 했죠. 하여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마다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일까 생각을 했는데 내용도 길어지고 시간도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몇 글자만 더해서 한 번을 덧뿌렸습니다. 저 위에 그 글에다가 저 결론에다가 왜 그런데요?
말귀도 못 알아먹고 말도 우라지게 안 듣는 찌질급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임. 전 아닌데요.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니까 말귀를 좀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시거나 말귀를 좀 못 알아듣더라도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남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과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분들이라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 독학으로 꼭 그 해결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마쳤습니다. 이 동영상의 부제목으로 쓴 자유, 시장, 미래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고 주관이 뚜렷하신 분, 거기에 더하여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한두 번씩은 언급했던 단어인, 한두 번이 넘을 것 같은데 한 서너 번씩 했을 겁니다. 개방, 공유, 쌍방향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개방, 공유 이 두 가지의 쌍방향의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튼 이 개방, 공유, 쌍방향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라면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망사용요법의 해악은 금방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방, 공유, 쌍방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이거나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 이 단톡방, 이 SNS 등 이 통신 공간을 이루고 유지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가 바로 이 개방, 공유, 쌍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방, 공유, 쌍방향이라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저 인터넷 공간이 움직이고 단톡방이 움직이고 이 SNS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저는 PC 통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통신 활동을 해오면서 제 스스로를 이제 제가 저한테 말하기를 저는 자부심을 가진 통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부심이라는 거는 뭐 남한테 뭐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부심을 가진 통신이라고 이제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분께서 그게 뭔데요? 라고 되물으신다면 저는 개방 공유주의자입니다. 저는 개방 공유주의자입니다. 라고 덧붙이겠습니다. 정치권, 즉 국가 경영 쪽에서는 뭐 자유니 민주, 뭐 평등, 진보, 보수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저런 단어들을 들먹이는 사람들 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설령 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울 좋은 이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개방, 공유, 쌍방향은 저 이념들이 뭐 자유니 민주니 평등이니 진보니 보수라는 그 이념들이 실질적으로 행동과 생활에 녹아있는 방법론이며, 쉽게 말하면 개방, 공유, 쌍방향이 작동해야 가장 완벽에 가까운 공동체, 가장 이상향에 가까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처럼 이 개방과 공유, 이 통신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주제이기는 한데, 이쯤에서는 줄이고 오늘의 주제인 망이용요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이 뭐냐? 개방, 지금 저처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 경험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개방, 그런 의미죠. 열어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공유, 제가 개방해서 내놓은 것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함께 소유하는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방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이제 결과물의 형태가 바로 이 쌍방향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많이 모르고 계시거나 혼돈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건 너무 포괄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톡방이나 밴드, 카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운영자나 리더, 아니면 방장일까요? 아니면 이용자나 회원들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인터넷 공간은 누군가가 지금 저처럼 어떤 정보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공간입니다. 즉, 정보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게시판이라면 지금 글을 올리는 사람, 단톡방이라면 지금 떠드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통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익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지금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인 노릇하고 싶으면 뭐가 됐든 드러내고 떠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게시판이나 단톡방이 살아서 움직이고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거나 읽기만 하거나 내내 잠수만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 어렴풋한 개념으로는 이 사람들도 주인 아니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인터넷 공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만 하는 사람 익숙해지면 이 인터넷 공간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흔히 찌질이니 뭐 또라이니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걸 지금 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인터넷 공간에서 개방과 공유, 단방향 통신으로만 하는 분들 있죠. 보기만 하거나 듣기만 하거나 읽기만 하거나 잠수만 하는 사람들 점점 찌질이 되고 또라이 돼 갑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계속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드러내고 떠드는 것으로 완벽에 가까운 민주, 평등, 자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드러내는 자유 실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가 똑같잖아. 누구든지 주인하고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주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투표장에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투표하는 거하고 이 인터넷 공간에 나와서 뭔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그러면 비로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공동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아무든지 떠들 기회가 돼 있으니까 민주, 평등, 자유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인터넷의 시작, 발단, 유래를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미국 국무성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국가 정보를 개방을 이렇게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전화선을 타고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개방한 것에서 시작한 게 인터넷의 시작입니다. 그 뒤로 여기저기에서 개방에 동참하는 것이 늘어나고 미 국무성과 같은 개방자, 즉 정보 제공자들을 개념상으로 모아놓은 것을 인터넷 또는 통신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 이 접속을 할 때는 이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나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정보를 이게 얻는 쪽으로만 지금 많이들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10군데 중에서 9군데 가서는 정보를 취해야 돼. 그 중에 한 곳은 자기가 떠드는 곳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고 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내 생각을 자꾸 떠들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내 말을 하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이게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인터넷 공간은 이 정보 제공자, 즉 말하고 드러내고 떠드는 사람이 주인 공간이라는 점을 꼭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전체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고 발전시키는 거나,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다 이게 틀려가지고 그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개방과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한 쌍방향의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저 혼자만 벽 보고 떠드는 상태라면 일방통행, 즉 단방향 통신인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의사가 제게 전달된다면 이제 비로소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통신이 되겠네요. 조회수가 늘어난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녀가셨구나, 100분이 다녀가셨구나, 뭐 200분이 다녀가셨구나 라는 것을 가장 이게 이제 소극적이고 미약한 쌍방향의 이제 결과물이 되겠네요. 좋아요나 싫어요로 표현한다. 이것 역시 누가 눌렀는지는 모르지만 조회수보다는 조금 낮게 좋아요든 싫어요든 의사표현을 한 것이니까 조금 더 나은 쌍방향의 결과물이 되겠네요. 댓글로 표현한다. 이 정도부터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쌍방향에 해당하겠네요. 별도의 글로 의견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이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다른 메신저, 뭐 개인톡이나 뭐 전화나 대화를 통해서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된다면 이제 이게 가장 적극적인 쌍방향 통신이 되겠네요. 저는 이런 유형의 이 쌍방향 통신에 아주 숙달이 돼 있어 가지고 뭐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망사용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영우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제 그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셨죠. 뭐 정액제가 됐든 뭐 회선 요금을 다 부담을 하시고 이제 시청을 한 것입니다. 우영우 인기가 폭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다 각자 회선 사용료, 즉 망 이용료를 이미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서 대박이 났고, 그것이 통신망의 덕을 본 것이므로 우영우를 제공한 사이트는 별도로 통신망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쌍방향의 이치를 모르는 분들은 얼핏 이거 맞는 얘기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박이 났다는 것은, 제가 저 위에서 아까 가장 소극적이고 미약한 쌍방향이 조회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게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제 채널에서 동영상이 뭐 조회수 100개 오른 거나 200개 오른 거나, 저 우영우 사이트가 1억 뷰를 올린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쌍방향의 결과물인 거거든. 각자 다 지금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인터넷 접속할 때 이미 망사용료 다 내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낸 거로 들어와서 쌍방향의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저 통신회사가 돈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영우와 많은 시청자 사이에 이루어진 결과물이지, 즉 개방과 공유로 인한 최종 결과물을 이거 지금 통신망 회사가 자기들 덕이고 공로라고 가로채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쌍방향의 결과물을 제가 이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남녀가 이룬 최고의 가치인 I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방과 공유로 인한 최고의 가치가 쌍방향인데, 지금 그 1억 뷰를 올렸더라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개방과 공유를 통한 이 최고의 가치의 결과물인 거거든요. 이래서 제가 많은 이용자들을 아빠로, 근데 우리 이용자들 중에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 통신망 회사가 돈 받겠다는 걸 지금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이건 통신망 회사는 그 옆집 아저씨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돈 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통신망 회사는 많은 시청자들이 우영우를 시청하는데, 시청에서 대박 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각자가 지불한 회선 사용료대로 서비스를 받고 사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영우가 대박을 쳤다는 결과물은 결국은 우영우라는 정보 제공자와 시청자들이 이룬 쌍방향의 결과물이며, 그 주인 역시 시청자들인 것입니다. 한편 이 망 사용료는 이용자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서 이용자들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제 이게 뭐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통신회사가 이제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영우라는 이제 그 정보 제공자를, 이건 제가 볼 때는 갈취예요, 갈취. 이걸 받아야 되는 돈이 아닌 거를 지금 저 법을 만들어서 뺏어가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갈취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갈취한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보 제공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보 제공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영우를 제공한 그런 사람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들, 우리들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미래의 손해, 사실은 이게 지금 엄청난 크다는 점에서 긴장을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억 뷰 이상을 올린 데 대해서 망 이용료를 부담하겠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억 뷰를 올린 것은 이제 그 대박을 친 우영우나 오징어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용자들이 1억 뷰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금전적 수익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비영리 무상 콘텐츠들이 있겠죠. 돈 안 받고 하는데, 또 뭐 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억 뷰의 오징어 게임이나 우영우 같은 대박 히트작이 어느 날 만들어서 갑자기 툭 탄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10만 뷰의 시범작 하다가 그치고 만 작품, 뭐 100만 뷰까지 왔다가 그친 작품, 한 5천만 뷰까지 올랐다가 그냥 시든 작품,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점인데, 이렇게 중간 과정의 상태의 작품들은 더 크지 못하고 이거 기회와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돈이 되는 1억짜리 뷰는 없고 1000만 뷰짜리 10개를 가진 정보 제공자라면 이건 뭐 수익이 한 푼도 없는데, 거기에서 망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면 이건 견뎌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못 버텨내죠. 꿈과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접하게 될 오징어 게임이나 우영우 같은 대박 작품들이 태어날 토양을 지금 일찌감치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콘텐츠들이, 이건 성장 과정에 있는 콘텐츠들의 개방과 공유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죠. 어차피 그 사람들 포기하고 문 닫고 다 저기 해야 될 테니까. 결국은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부당한 추가 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이건 시장을 굉장히 왜곡하고 제일 위험한 미래의 꿈과 기회를 이렇게 말살한다는 점에서 제가 저 앞에서 표현한
가론유다 플러스 이완용 플러스 빨갱이 플러스 친일 매국노와의 비유가 결코 과장되지 않은 아주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망사용요법 얘기가 들려오시면 우리 인터넷 이용자시라면 SNS 활동자시라면 개방과 공유와 쌍방향의 이치를 아시고 실천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